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델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개발 회사인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은 당뇨병 및 해동맥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및 상업화하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회사는 1991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마이클 카스타나입니다. 2017년에 CEO로 합류하였으며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봉은 112만 달러로 하나 12억 원을 받고 있는 겸손한 CEO 같습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웨이크레이크 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적당한 사이즈의 깔끔한 본사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회사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잡생각 없이 일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직원 수는 348명이며 주요 품목은 제약 제품이며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생명공학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흡입식 치료제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마켓 스크리너 자료 기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지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7,500만 달러로 20년 6,500만 달러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1년 마이너스 5,348만 달러로 20년 마이너스 2,478만 달러 대비 215%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서서히 늘고 있어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21년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17년 이후로 바닥권에 딱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3분기 매출은 3,282만 달러로 2분기 1,889만 달러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40만 달러로 2분기 마이너스 2,495만 달러 대비 55%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다 3분기에 큰 폭으로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3분기에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7,544만 달러, 하나 83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48만 달러로 하나 마이너스 588억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21만 6만 달러, 하나 2.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성장함으로 3점, 영업이익은 적자가 늘어서 0점을 주겠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 적자도 크게 줄었으므로 각 4점을 주겠습니다. 인당 매출은 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이므로 2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맨카인드 코퍼레이션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맨카인드 코퍼레이션과 미국의 신약개발회사 키메라 테라퓨틱스, 미국의 유전자 치료 개발회사 로켓 파마슈티컬스, 미국의 신약개발 데이터 플랫폼 회사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미국의 바이오 회사 에비디티 바이오 사이언스, 미국의 비형 간염 백신 개발 제약회사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경우 시가총액 13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513만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중인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를 제외하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주의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서 시총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비교 지표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경우 시가총액 13.4억 달러이고 매출은 7,623만 달러로 멀티플은 17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B형 간염 백신 개발 제약회사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가 1.8로 저평가 구간이고 미국의 신약개발회사 키메라 테라퓨틱스가 29, 미국의 신약개발 데이터 플랫폼 회사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47순입니다. 에비디티 바이오 사이언스의 멀티플은 163으로 고평가로 보이며 로켓 파마슈티컬스는 매출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이익은 압도적으로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가 가장 크고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영업이익 적자폭이 그나마 다른 종목들 대비 적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 맨카인드, 키메라 테라피틱스 순이고 주당 매출은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 키메라
카이메라 테라피틱스, 맨카인드 순이고 EPS와 순이익은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만 좋고 총이익은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 맨카인드 순이고 에비타 영업이익 ROE는 다이나벡스 테크놀로지스만 좋습니다. 맨카인드의 ROE 트렌드를 보면 특이점은 없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크지 않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주당 매출, 총이익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매출이 없는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회사 로켓 파마슈티컬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었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86% 상승했으며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131% 상승했고 나머지 회사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중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대부분 좋지 않으며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22.6% 상승하였고 나머지 회사의 주가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9%까지 손해 중입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박스 상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라인은 4.78달러이고 중기 지지라인은 4.15달러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장기 저항대로 6.72달러를 넘어가면 안드로메다행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3명이 매수, 1명이 보유 의견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5.88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거래가 9건, 매도 거래가 2건이 보이지만 최근 내역을 보면 매수 거래는 주식 보상과 스탁 옵션 행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4명은 20만 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몇 년간 바닥권을 형성하다 최근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으므로 9점을 주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 3에 보유 의견 1이므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특별한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카인드 폐질환 치료제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일상 데이터라는 호재 뉴스와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 티바소의 폐고혈압 치료제 FDA 승인 획득, FDA가 폐질환 치료제를 승인함에 따라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와 맨카인드의 이익이 확보됐다는 호재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곳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74% 성장하였습니다. 4가지 성장 요인 중에 희귀 폐 질환 치료제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68% 성장하였는데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타이바소 DPI의 서비스 매출과 노열티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비즈니스였던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와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5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28% 성장하였습니다. 3분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희귀 폐 질환 관련해서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와 진행 중인 타이바소 DPI 제품의 경우 3분기에 처음으로 풀 생산을 하였으며 매출과 노열티가 분기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장의 생산량 증가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MNKD101 클로파지민의 긍정적인 일상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당뇨병 관련 제품의 경우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의 전체 처방은 21년 3분기 대비 10% 늘었고 22년 2분기 대비 4% 늘었습니다. 아프레자에 대한 소아 임상이 진행 중이고 베이슬 인슐린과의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도 4분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로 베이슬 인슐린이란 1일 1회 투여하는 인슐린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새로 인수한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5의 경우 3분기 매출이 5,4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유동성은 1억 7,800만 달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품별 매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 3분기 매출은 1,080만 달러로 21년 3분기 980만 달러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새로 인수한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5의 3분기 매출은 540만 달러로 신규 발생하였으며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의 3분기 매출은 1,030만 달러로 21년 3분기 1,250만 달러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이바소 DPI의 노열티 매출 620만 달러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 3분기 전체 매출만 보면 3,280만 달러로 21년 3분기 매출 2,200만 달러 대비 48% 증가하였지만 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을 보면 6,370만 달러로 21년 3분기 누적 매출 6,290만 달러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22년 분기별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의 매출은 정체 중이지만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의 매출과 노열티 그리고 신규 사업인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5의 매출이 좋아 보입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의 매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도 3분기 총 마진율을 보면 81% 수준으로 21년 3분기 마진율 61% 대비 20% 개선되었으며 굉장히 좋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5의 총 마진율도 40에서 45%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마진율이면 충분히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제품군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에 등록 후 판매 중이고 인도 시장의 경우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소아 처방을 위한 저응증 확대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패치형 인슐린 주입장치 V9는 22년 5월에 인수하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를 포함한 폐질환 관련 제품의 경우 총 4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 중이며 MNKD101 클로파자민의 긍정적인 일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필살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일정은 없지만 개발과 투자 부분은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액은 늘어났으므로 15점을 주겠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도 신약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와 매출 증가 부분이 좋아 보이므로 5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의 총점은 63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부담스러운 영업이익 적자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매출의 경우 21년 3분기 누적 매출은 6,292만 달러에서 22년 3분기 6,371만 달러로 1%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21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05만 달러에서 22년 3분기 마이너스 5,132만 달러로 222%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손실이 656억 원인데 시가총액 1조 4,740억 원은 주가가 바닥임에도 아직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 물질의 부재입니다. 바이오주는 당장의 매출과 이익보다는 신약의 성장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판매 중인 고혈압 치료제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성이 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3분기 매출이 3,282만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영업이익은 21년 3분기보다 나빠진 마이너스 961만 달러입니다. 좋은 제품이라면 매출도 당연히 더 컸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후보군들이 4개 있기는 하지만 임상 1상이 끝난 제품이 한 건이고 나머지 품목은 아직 임상 전 단계입니다. 게다가 임상 1상이 끝난 신약 후보 물질 MNKD101도 전체 시장은 37억 달러, 하나 4조 원에 경쟁도 어느 정도 있는 시장임을 고려하면 블록버스터급 성장을 당장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바닥권에 위치한 차트와 인슐린 패치 업체 인수입니다. 주가를 보면 2016년 이후 계속 바닥에 머물고 있지만 길게 보면 2004년, 2006년에 고점을 형성했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만 해도 50달러대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기는 주가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인슐린 패치 기기인 V5의 인수입니다. 22년 5월 질랜드 파마사와 1,000만 달러의 V5 사업 인수 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1,000만 달러, 하나 11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3분기 V5의 매출은 540만 달러, 하나 5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분기 전체 매출이 반영된 수치로 출발은 좋아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 런칭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와 임상 1상이 끝난 신약 후보 물질 MNKD101의 보유입니다. 신제품이 런칭되어 본격적인 상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타이바소 DPI가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현 상황을 유추해보면 원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재료 단가가 판매가를 넘어섰던지 아니면 생각보다 생산 수율이 안 나와 생산 단가가 예상치보다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생산 가격이 판매가보다 비싸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3분기 리포트에서 3분기가 처음 풀 생산했다는 내용과 생산량 증설을 진행 중이라는 코멘트가 눈에 띕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1상이 끝난 신약 후보 물질 MNKD101도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 폐 질환 치료제로 전체 시장은 37억 달러, 하나 4조 원으로 매우 큰 시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은 기존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 비즈니스에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의 판매와 패치형 인슐린 주입 장치 V5 인수를 통해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17로 바이오 산업군 치고는 적당해 보이며 차트는 그간 바닥권에 있다가 반등을 주는 자리로 매력적으로 보이나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한 주식입니다. 일단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 DPI 매출과 이익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고 생산량 증설도 진행 중이니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문득 이것저것 다 따지면 과연
과연 바이오주를 매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3분기에 처음 런칭한 사업들의 현황을 한두 분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는 매출과 이익 모두 괜찮아 보이는 미국의 B형 간염 백신 개발 제약회사 다이벡스 테크놀로지스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벗어나서 변동성이 커진 미국 전기차 종목들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